안녕하십니까. 엘라스틱 커뮤니티 컨퍼런스에서 쉘 스크립트로 엘라스틱서치 운영 자동화하기를 발표하게 된 강윤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안랩에서 ESM 서버, 심 서버를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서치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 작업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데일리 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손을 덜 쓰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의 인덱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파이비트나 로그스태시를 쓰게 되면 디폴트로 하루 단위로 인덱스가 생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날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크리에이트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 인덱스 API, 그 REST API를 써야 되는데요. 이것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덱스에 있는 날짜 부분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있는 CentOS에 있는 또 아니면 맥에 있는 그런 데이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날짜 문자열을 생성해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한 날짜 문자열을 쉘 변수에 담고, 그다음에 엘라스틱서치 주소도 똑같이 쉘 변수에 담고, 인덱스명의 프리픽스 부분들을 쉘 변수에 담아서 아래와 같이 쿼리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리퀘스트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put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 예시를 보시면 밑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create index라는 쉘 스크립트를 크론 탭에 등록을 하시면은 예를 들면 여기 예시를 보시면 뭐 밤 10시에 매일매일 내일의 인덱스를 생성하시게 이렇게 크론을 등록해 놓으면 제가 직접 만들지 않고도 매일 10시에 밤 10시에 내일의 인덱스가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인덱스를 삭제하는 작업이 또 필요한데요. 오래된 인덱스, 즉 보관 기간이 만료된 그런 인덱스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트 명령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100일 전에 데이터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당되는 날짜의 문자를 생성하고 딜리트 인덱스 API를 통해서 똑같이 크론 탭으로 등록해서 쉘 스크립트를 구동하시면 매일 밤 11시마다 100일 전에 인덱스들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인덱스를 포스트 머지 하는 것인데요. 이 포스트 머지를 하는 이유는 어제 그 데이터들이 쌓일 텐데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검색 속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하나의 샤드들이 몇 개의 세그먼트로 이렇게 합칠지에 대한 수를 정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에 맞게 이 숫자를 찾아서 뭐 어떻게 했을 때 검색 속도가 그나마 제일 빠르게 나오는지를 해서 이 숫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이 포스머지 API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당 내용으로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또 크론에 등록하시면 매일 뭐 0시 30분에 어제의 날짜에 대해서 어제 쌓인 데이터에 대해서 포스머지를 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데일리한 잡 중에 세 가지를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좀 장애가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하는 작업입니다. 클로즈된 인덱스를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왜 클로즈된 인덱스를 순차적으로 오픈하냐? 이렇게 예를 들면 노드의 하나의 노드가 뭐 디스크 장애가 생겼을 때 디스크 교체를 하기 위해서 뭐 해당 노드를 일단 내리고 그 다음에 디스크를 교체하고 다시 노드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클로즈 시키지 않고 바로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노드를 올리게 되면 전체 인덱스, 그러니까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인덱스를 동시에 다 복구하기 때문에 그 뭐
전체 클러스터에 오버헤드가 걸린다든지 뭐 검색이 조금씩 더 느리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클로즈하고 그다음에 복구한 다음에 오픈하는 방법을 저는 쓰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기 위한 각각의 단계의 수도 코드를 한글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월값을 받게 되고 그 월에 해당되는 클로즈넷 인덱스를 날짜 역순으로 먼저 구합니다. 날짜 역순으로 구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가능한 한 현재 시점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그나마 검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현재는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픈되는 중에 전체 클러스터에서 인덱스들이 리밸런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클러스터 세팅을 바꿉니다. 그다음에 인덱스 날짜 역순으로 구한 그 날짜 값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해당 인덱스를 오픈하고 실제로 복구가 다 돼서 오픈이 정상적일 때까지 확인하고 확인되면 다시 그 전날 인덱스 또 확인되면 전날 인덱스 이렇게 해서 모든 인덱스들을 오픈하게 되면 인덱스의 리밸런스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세팅을 변경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엘라스틱 REST API들은 인덱스 전체 리스트를 가져오는 언더바 cat 인덱스, 그 다음에 클러스터 세팅하는 API, 인덱스를 오픈하는 API, 그 다음에 그 인덱스의 차대의 상태를 가져오는 그런 API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리눅스 커맨드는 뭐 grep, awk, sort, wc cut이라는 명령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달의 인덱스에서 클로즈된 인덱스를 날짜 역순으로 구하는 부분인데요. 날짜에 대한 부분들을 쉘 변수에 담고 그다음에 URL 날리는 명령을 주고요. 컬로 주고요. 다시 S를 하게 되면 프로그레스 바가 안 나오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그다음에 인덱스 언더바 데이트 리스트라는 변수에 해당 명령을 실행해서 변수로 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일자 옆에 있는 특수 기호가 있는데 그걸 그레이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싱글 쿼테이션 같은 그걸 쏴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명령을 실행해서 결과를 담아주게 됩니다. 상세한 이 명령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면 일단 인덱스의 리스트를 cat API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클로즈된 상태의 인덱스를 보여주는 그래프하고 문자 주시면 그 문자를 포함하는 라인만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줬던 인덱스명에 그 다음에 날짜 패턴으로 날짜 문자열로 이렇게 검색하면 실제 클로즈되고 2월달이라고 예를 들면 2월달에 그 인덱스들만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날짜 부분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아웃풋들을 다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awk라는 명령을 주는데요. awk는 토크나이즈라는 명령인데요. 다시 F 옵션을 주시면 그 인덱스의 딜리미터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인덱스 프리픽스를 줬기 때문에 그거를 뭐 8비트 다시 6.8.13 요런 게 딜리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토큰이 클로즈, 두 번째 토큰이 그 날짜 뒷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에서 다시 이것들을 스탠다드 인풋으로 보내서 awk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F 옵션을 주시지 않으면 그 스페이스나 탭을 딜리미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토큰을 가져오게 되면 날짜 값이 나오고요. 이걸 다시 스탠다드 인풋으로 다시 보내면 sort라는 명령을 써서 그 정렬해주는 명령인데요. 다시 R 옵션을 주면 역순으로 이렇게 날짜의 리스트를 구하게 됩니다. 인덱스를 오픈하는 중에 리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사용할 그 리퀘스트를 담을 그 데이터를 저장할 파일을 이렇게 쉘 변수에 담고 리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정 값을 준 다음에 그것들을 데이터 파일에 저장하고요. 그걸 가지고 클러스터 세팅하는 명령을 실행하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그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나면 다시 리밸런스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주고 데이터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클러스터 세팅을 하도록 이렇게 API를 통해서 호출하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날짜 역순 리스트를 하나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인덱스 데이트 리스트에서 첫 번째 값을 날짜 값을 가져와서
인덱스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오픈이 정상적으로 다 됐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은 이제 while 부분을 돌면서 하게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상세 부분은 이렇게 계속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덱스명을 하나 주고 이렇게 캣하고 샤드 해서 하면 샤드 리스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해당 인덱스에 해당되는 샤드 리스트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프라이머리나 리플리카가 스타티드 됐으면 제대로 오픈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그 밑에 보시면 grep-v 하면 다시 v하고 뒤에 있는 문자열을 포함하지 않는 라인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빈 라인이 나오게 되겠죠. 다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wc라는 명령을 쓰면 라인 카운트, 워드 카운트, 캐릭터 카운트가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나오는데 저희는 라인 카운트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컷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잘라내서 그것들을 변수로 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스타트가 됐다라는 거는 모든 것이 0이면 이제 멈추게 되고 0이 아니라고 하면 계속 기다리면서 이 작업을 해주겠죠. 0이 될 때까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툴은 세레브로라는 툴이고요. 오픈소스고요. 여기 보면 1월달 데이터들이 닫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픈 인덱스 2021년 01월 이렇게 오픈하면 쉘 명령을 실행했죠. 네, 이렇게 하나씩 인덱스가 오픈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6개가 이제 스타트가 안 된 상태에서 스타트가 0에서 끝났고요. 그 전 인덱스 오픈하고요. 완료되면 또 다시 그 전 인덱스 오픈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씩 인덱스를 오픈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핫, 웜, 콜드 이런 형태로 그런 형태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제 각 핫에서 웜 클러스터로 인덱스를 하나 옮기고 웜에서 콜드로 인덱스를 하나 옮기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얘를 핫에서 웜으로 옮길 때를 이제 설명드리면 제가 한글로 또 적어봤습니다. 웜 클러스터에 이제 백업할 인덱스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핫 클러스터에 백업할 인덱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백업할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죠. 이런 두 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리포지토리에 백업할 인덱스와 동일한 명으로 백업할 인덱스를 포함하는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만약에 인덱스가 클 경우에는 되게 많게는 3, 4시간도 걸리기도 하고요. 스냅샷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러한 스냅샷이 잘 생성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확인하는 명령을 치면 in progress일 때는 이제 생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success이면 성공, partial이면은 전체 샤드가 아니라 몇 개의 샤드 한두 개가 실패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스냅샷을 만들 때. 그 다음에 fail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가 파샬인 경우에는 해당 전체 온전히 리스토어 할 수 없기 때문에 스냅샷을 삭제하고 백업을 종료하고요. 결과가 fail이 나게 되면 백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냅샷 생성에 성공하였으면은 웜 클러스터의 리스토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토어가 완료되었는지 또 확인을 하고요. 리스토어가 완료되면 웜 클러스터에 성공되면 생성했던 스냅샷을 삭제하고 또 선택적으로 핫 클러스터에서 백업된 인덱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쉘 스크립트를 다 상세로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너무 문제가 있어서 일단 데모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웜 클러스터에는 2월 2일자 데이터만 있고요. 핫 클러스터에 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2월 9일자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백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냅샷을 보시면 현재는 아무 스냅샷도 없죠. 백업 인덱스 2021년 02월 09일 이 날짜를 백업하게 되면 스냅샷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쉘 안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백업된 걸 보면 스냅샷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복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리스토어 작업이 2월 9일자가 이렇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는 이게 제대로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 와일 루프를 타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다 끝났죠? 아직 4개가 남았네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나게 되면 쉘은 종료를 하게 되고 아마 지워지고 있을 겁니다. 스냅샷이. 이렇게 복구, 이렇게 해서 리스토어가 완료되면 저희가 다시 리포지토리 돌아와서 핫백업 쪽에 확인해 보면 스냅샷이 지워진 것까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언사인드 된 샤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쉘 스크립트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언사인드 된 샤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하나의 노드에 같은 샤드의 프라이머리와 리플리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노드에 4개의 샤드만 갖게끔 이렇게 설정을 만약에 해놓게 되면 인덱스를 생성하거나 또한 리스토어하는 경우에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동시에 운이 없게도 이 5의 리플리카가 다른 애들은 다 자리를 차지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unassigned 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뭐 다른 노드에 있는 리플리카를 옮겨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unsigned 된 애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얘는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요것들을 이제 쉘로 짜놓으면 이제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쉘로 짜놓게 되면 인덱스를 생성하는 쉘 스크립트 마지막에 이 언사인드 샤드 처리하는 쉘 스크립트를 넣어놓는다든지 리스토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이 스크립트를 넣어놓으면 문제가 있을 때도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언사인드 되어 있는 게 남아있지 않고요. 요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글로 제가 한번 설명을 적어봤는데요. 언언사인드 된 샤드가 존재하고 나머지 모든 샤드가 정상적으로 구동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스토어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다른 샤드들이 스타트가 되고 특정 몇 개만 언사인드 됐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드당 가질 수 있는 샤드의 개수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2개, 리플리카 2개가 딱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샤드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족한 샤드를 가지고 있는 노드를 찾습니다. 그래서 노드 1이 아마 여기에 보시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 노드 1에 가지고 있는 샤드 135가 아닌 다른 0에서 7부터의 샤드 번호를 랜덤하게 하나를 잡아서 만약에 0이라고 하게 되면 0의 프라이머를 옮기는 게 아니라 0의 리플리카를 가지고 있는 게 노드 4번이죠. 노드 4번에 있는 그 0을 노드 1번으로 리어사인 하게 되면 이제 0이 노드 1번으로 가게 되고 5라는 언사인드 된 샤드가 노드 4번으로 들어가게 돼서 제대로 언사인드 된 샤드가 없이 인덱스가 잘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2월 1일자 날짜에 부분이 이렇게 언사인드 되어 있는 애가 있죠. 여기서 일로케이트하고 날짜가 2월 1일이네요. 2021년 2월 01일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작업들을 쉘에서 해준 거고요. 이게 일로케이트 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랜덤 넘버는 아마 다른 게 온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이 아니라 다른 게 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언사인드 된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쉘 스크립트로 짜서 구동하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프라이머리 샤드를 균등하게 리밸런스하는 그런 작업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덱스에 대한 스냅샷을 만들 때 주로 이 스냅샷 프라이머리 스냅샷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거든요. 스냅샷을 만들 때 프라이머리 샤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노드에 프라이머리 샤드의 개수들이 몰려 있다 보면은 해당 노드에 트래픽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 부하도 더 걸리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균등하게 트래픽이 각 노드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더 스냅샷을 만들 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노드 1번과 2번에 되게 데이터들이 몰려있죠. 프라이머리 샤드가. 근데 이것들은 이제 하나씩 옮겨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사람이 이제 이걸 하나씩 더 옮겨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근데 이것을 하기가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로웠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이걸 하던 중에 이제 글을 읽었나, 그래서 이제 한번 방법을 시도해 본 게 있는데요. 리라우트 명령 중에 캔슬이라는 그런 커맨드가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0이라는, 노드 1번의 0이라는 프라이머리 샤드에 대해서, 이제 얘를 얼로케이션을 캔슬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할 때는 이제 옵션을 줘야 되겠죠. 프라이머리가 캔슬 되도록 이렇게 true라는 옵션을 주고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0에 있는, 노드 4에, 노드 4에 있는 0 리플리케이션이 자기가 프라이머리가 되고, 노드 1번에 있는 0 프라이머리 샤드가 그냥 삭제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순간적으로 어떤 복구 작업 없이 그 데이터를 그대로 써서 리플리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거의 뭐 데이터를 복사하고 이러는데 트래픽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들 설명드리면, 노드 1번에서 프라이머리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 이 중에 첫 번째 거 1번 샤드를 가지고 1번 샤드의 리플리카가 노드 3번에 있으니까, 그리고 노드 3번은 지금 리플리카의 개수가 더 많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바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노드 1번에 프라이머리 두 개, 리플리카 두 개가 되죠. 그럼 그 다음 노드. 마찬가지로 그러한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반대로, 만약에 노드 1번에 리플리카가 만약에 많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노드 4번에 있는 걸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번이, 샤드 2번이 리플리케이션이죠. 리플리카고, 노드 2번에 해당되는, 노드 2번이 아니죠. 샤드 2번에 해당되는 프라이머리가 노드 3번에 있습니다. 하지만 노드 3번에 있는 프라이머리 샤도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러면 노드 3번은 아예 프라이머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럴 때는 스킵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번에 프라이머리 샤드가 노드 2번에 있는데, 노드 2번에 있는 프라이머리 샤드는 개수가 3개니까 하나를 줄여도 되겠죠. 그래서 바꿔치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쉘 스크립트로 짜서 돌리면 이제 가능하겠죠. 예를 보여드리면, 여기 2월 10일자 데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밸런스 노드 1번, 2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네. 상세한 그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제가 GitHub에 URL을 시켜 놓았고요. 이 발표 자료 뒤에도 이렇게 내용을 더 첨부를 해놓긴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 안에 발표하기가 너무 무리가 돼서, 일단 제가 이런 식으로만 일단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는 형태로 여러분의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옵티마이즈
옵티마이징, 포스 머지를 하고 뭐 인덱스를 백업하는 쉘 스크립트를 붙여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은 따로 올라온 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기님 굉장히 엘라스틱을 오래전부터 쓰고 계셔서 노하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오늘 발표로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기회 되실 때마다 좋은 노하우 많이 좀 커뮤니티랑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